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ACS 중에서도 이제 감마 대역의 40Hz를 사용하는 이 TACS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이런 논문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발표할 논문 같은 경우에는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9 Q2에 레이팅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된 연구이고요. 이 알츠하이머 대상으로 하는 이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 선행 연구들에서 어떤 뭐 성공적인 기억 인코딩 그리고 뭐 이제 새로운 정보에 대한 회상을 지원하는 뇌 네트워크 활동이 이 알츠하이머 질환이 이제 발현되기 한 수십 년 전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의 변화를 통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이제 뭐 이런 질환의 그 어떤 발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이제 밝혀진 선행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억과 관련된 네트워크, 그러니까 뇌 활동의 좀 핵심적인 이제 영역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앵귤러 자이러스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앵귤러 자이러스의 이제 회백질 그레이 매터의 부피 감소와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 악화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이제 선행 연구가 이미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이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감마 주파수의 TACS를 적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기억 능력이 향상되는 연구가 이미 존재를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경우 되게 단기적인 뭐 예를 들면 뭐 일회성 자극을 인가를 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확인한다던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실험실 환경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재활이나 이런 질환의 진행 정도나 아니면 뭐 개선을 위해서 병원까지 이제 매번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없는 좀 환자군들을 대상으로는 그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집에서 직접 이제 뭐 보호자나 아니면 환자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홈베이스드 TACS를 통해 되게 장기적인 데이터를 쌓아서 이 TACS가 실질적인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효과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실험은 총 8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간략한 이제 실험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어큐트, 히아투스, 테이퍼 이렇게 세 개의 페이즈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페이즈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큐트 같은 첫 번째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주일에 최소 5번의 이 TACS 세션을 진행을 해야 하고 총 14주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TACS의 효과가 이 자극이 이제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TACS 자극이 없이 3개월 동안 좀 지속 시간이 이제 쭉 자극이 없는 상태로 활동을 일반 생활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테이퍼 라고 불리는 세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인지 기능의 변화가 있다면은 이거를 이 어큐트 첫 번째 페이지에서처럼 매주 5번, 뭐 맥시멀 7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TACS를 인가받지 않고 비교적 적은 2번에서 3번 정도의 자극을 인가하더라도 이런 인지 기능의 향상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2번에서 뭐 3번까지 정도만 이제 자극을 인가받는 그런 이제 구간을 약 3달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태스크라든가 뭐 뇌파 측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뇌파 측정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긴 한데 우선 이 행동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어떤 이런 인지 과제들은 이 베이스라인에서 한번 그리고 페이지가 끝났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두 개의 패러다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몬트리올 코그니티브 어시스먼트, 그러니까 약어로 MOCA라고 불리는 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임상 환경에서 좀 전반적인 뭐 기억력이면 기억력, 정말 인지, 뭐 집중,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인지 기능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이고요. 이게 원래는 한 10분 내외로 걸리는데 이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이걸 한 5분 정도로 간략화를 해서 5분 가량 동안 요 MOCA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각 피험자마다 점수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리 인덱스 스코어, 이 약어로 MIS라는 태스크인데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 능력을 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한 태스크고요. 방법은 5개의 전혀 연관이 없는 단어들을 두 번씩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은 피험자는 좀 인코딩을, 그러니까 기억을 좀 잘하기 위해 이걸 따라서 버벌로 뭐 다시 또 두 번 이제 따라 말하고 5분이 지난 다음에 이 5가지 단어들을 제대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리고 외웠다면은 정확하게 단어를 외웠는지,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어 단어가 물이면은 그 마실 거,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인 답변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이런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태스크를 좀 수행을 하였습니다.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62개 채널에 따라서 측정이 되었는데 이 논문에 설명하기로는 총 256개의 전극을 이제 사용을 해서 측정 자체는 진행을 했지만 이게 256개의 전극 배치를 잠깐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면 부분까지 이 전극이 부착이 되는 그 몽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했을 때에는 이 스캘프 영역에 붙어 있는 62개의 전극만을 1010 시스템에 기반을 하여 남겨두고 그것만 분석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behavior, 뭐 MOCA 그리고 MIS와 달리 좀 이 연구에서는 좀 부수적으로 추가로 봤던 연구의 그 주제였기 때문에 resting state 5분 동안의 eyes closed state에서 이제 측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3명의 피험자만 이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베이스라인 조건 그리고 이제 acute phase 직후에만 이제 뇌파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좀 다수의 THS 자극이 인가되었을 때 어떤 뇌파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딱 그치는 분석을 이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TH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총 20분 동안 한 세션이 이제 20분 동안 이제 자극이 진행되었고, 프리퀀시는 40Hz, 그리고 자극 세기는 이제 각 피험자마다 좀 인디비주얼하게 준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게 레퍼런스를 좀 하나 잡아두고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약간 이렇게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알아서 설정이 되도록 이제 진행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만 언급이 돼 있어서 네, 일단 그 피험자마다 좀 별도로 뭔가 자극 세기가 인가된 걸로 보이고요.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이제 좀 이게 기억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앵귤러 자이러스, 그 중에서도 레프트 AG 영역에 이제 자극이 인가되었는데 본문 자체에서는 정말 그냥 심플하게 레프트 앵귤러 자이러스에 부착이 되었다 정도로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래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점들에 저기 나치익은 이런 CP9, CP1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돼 있어서 이걸 확인해 봤을 때 양극 정극은 요 앵귤러 자이러스 그리고 뭐 CP5 그리고 반대 좀 더 떨어져 있는 이 C1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었고, 음극 정극은 T7, P7, P2, C4, C3 이렇게 해서 이제 그 HD 고밀도 THS의 형태의 몽타주를 그리고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이제 측정된 뇌파 데이터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선 0.5에서 500Hz 내역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링을 걸어주고, 이 노치 필터를 이제 60Hz에 대해서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커먼 에버리지 레퍼런스를 수행을 해주고 이제 5분의 뇌파 데이터를 각각 2초 간격으로 세그먼트를 한 다음에
노이즈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는 이 배드 세그먼트를 제거를 했는데, 여기서 별도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가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이 노이즈 한 세그먼트는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FFT를 통해서 이제 주파수적인 이런 뇌파의 변화를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렐러티브 파워를 기반으로 이제 변화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렐러티브 파워라고 하면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전체 주파수 대역 분의 특정 주파수 포인트인데, 예를 들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 주파수 파워 분의 이제 이 알파 혹은 뭐 베타가 가지는 파워의 비율,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한 이제 그 분석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릴레이티브 파워를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 FFT는 이제 세타,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세타랑 감마의 이제 레이시오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요 세타 감마 레이시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결과 설명드리면서 간략히 왜 요 지표가 사용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래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MOCA 그리고 MIS의 각 페이즈별 이제 행동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각 페이지의 종료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MOC의 이 보라색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어큐트 페이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THS 자극을 이제 자극 빈도가 높았던 이 어큐트 페이즈 직후에는 베이스라인 대비 상대적으로 좀 전반적인 인지 성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런 좀 시간의 흐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런 인지 기능의 향상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이런 인지 기능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MIS, 그러니까 이 기억적인 능력에 대한 테스트 결과에서는 어큐트 페이즈에서도 이제 당연히 베이스라인 대비 이렇게 좀 증가된 기억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뭐 3달 그리고 이제 자극이 좀 이후에 이제 뭐 한 맥시멈 한 6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이 테이퍼 페이즈까지도 이제 이런 기억 능력의 향상 효과가 쭉 유지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이제 그랜드 에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쭉 인디비주얼하게 풀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메모리 인덱스 스코어, MIS, MOCA 역시 요 결과의 트렌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0 대비 베이스라인 대비 쭉 증가를 했고, MOCA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뭐 증가한 피험자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피험자도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 있는 이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파 레스팅 스테이트에서의 이제 세타 감마 레시오의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이 세타 감마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시오, 세타 감마의 레시오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장애와 이런 증가된 이 레이시오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이 세타 감마 레이시오가 뭐 증가하는 거를 이제 지표로서 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진행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타 감마 레시오라는 것 자체가 좀 이 알츠하이머 디지스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돼서 해당 지표를 별도로 사용을 했고 이렇게 레포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명의 피험자 모두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이제 베이스라인 자극이 쭉 인가된 이제 이후 전반적으로 이런 그 세타 감마 레이시오가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좀 토포그래픽 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좀 뇌 영역을 좀 같이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 P007 요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되게 두드러지게, 그리고 P008 뭐 다 구분 없이 뭐 되게 좀 크게 육안으로만 봐도 정성적으로만 봐도 이런 그 세타 감마 레이시오가 이렇게 좀 감소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ACS를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가를 하더라도 이런 인지적인, 그러니까 기억적인 능력의 향상을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디시즈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TACS 인가 효과가 이제 뭐 최소 3개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THS를 추가 인가를 하더라도 맥시멀 자극이 빈번하게 인가됐던 이 에큐트 페이즈 대비 뭐 맥시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 이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이 해당 논문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결과를 좀 되게 부수적인, 그러니까 이왕 할 거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던 연구라 이제 3명밖에 진행이 안 됐고, 이런 뭐 각 페이즈마다 이렇게 측정된 게 아니라 이게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이런 세타 감마 레이시오의 이제 전반적인 요새 피험자의 감소가 어떤 이 인지, 그러니까 기억적인 능력 향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연구가 좀 논문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Behavioral 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로지 그리고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6 그리고 Q2에 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존의 THS 관련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지는 뭐 세타든 혹은 이제 감마 대역이든 이렇게 THS를 기반으로 행동적인 변화 혹은 이제 뉴로모듈레이터리 이펙트를 이제 좀 확인을 하는 연구들은 이제 다수 존재했지만, 이제 이 이런 좀 THS를 특히 이제 좀 전두엽 영역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가를 해서 이 감마 대역 주파수의 변조에 의해 유도되는 전기 생리학적, 그러니까 신경 생리학적 변화 그리고 행동 변화, 이 두 개를 좀 같이 본 연구는 좀 드문 편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이 논문의 오브젝티브를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도 대부분의 이제 THS 관련 논문들이 특히 인지 기능 관련되면은 이 세타 혹은 감마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퍼라이털, 레프트 퍼라이털과 프론탈 영역을 이제 두 개를 몽타주를 사용하는 자극 위치로 사용해서 이제 효과를 보는 게 좀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행동적인 변화를 좀 메인리 보는 게 좀 대세적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것 같이 이제 프론탈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자극을 해서 이런 신경 생리학적 변화랑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변화까지 함께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논문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서 논문에 이제 실린 걸로 판단됩니다. 네. 우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총 4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피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실제 THS를 맞는 그룹 그리고 쉔 자극만 맞는 그룹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 사용된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룩 앤 보게 태스크라는 태스크인데요. 이게 태스크의 모식도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워킹 메모리 태스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전에 이제 4개의 사각형 색깔이 들어있는 사각형이 제시되고 빈 화면이 제시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사각형들이 보여주는데, 여기서 앞서 보여줬던 이 사각형과 하나의 뭐 사각형에서 색깔이 변경돼 있다 그러면은 뭐 틀렸다 라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되고, 그리고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하면은 두 개가 일치한다 라고 이제 할당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는 이런 간단한 태스크입니다. 해서 이제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총 60 트라이얼로 이제 각 세션마다 진행이 되었는데, 세션이라는 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극 전에 60 트라이얼, 자극 후에 60 트라이얼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 사용된 TACS 파라미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자극 컨디션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실제 TACS 자극, 그리고 쉔 컨디션의 자극,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고요. 자극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분, 자극 프리퀀시는 40Hz, 그리고 이제 자극 세기는 모든 피험자 동일하게 1.5mA로 이제 인가가 되었습니다. 몬타주 같은 경우에는 각각 양극 전극을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요. F3 그리고 F4에 이제 양극 전극을 부착하고, 이제 리턴, 그러니까 캐스탈 전극 같은 경우에는 이어롭에 부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어로브의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만 썼는지 두 개만 썼는지는 아직 그 논문에, 그리고 레퍼런스도 좀 잠깐 찾아봤는데 거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TACS 파라미터는 이렇게 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4개의 전극을 통해서만 측정이 되었는데, FP1, FP2, F7, F8 이렇게 4개의 전극에 대해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극 자체가 이제 프론탈 영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인가가 몽타주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프론탈 영역에 대해서 이제 부착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 본문에는 이렇게 부착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채널이 사용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장비가 총 8개의 채널들로 이제 이루어진 TACS 자극 인가도 되고, 어떨 때는 이제 EEG 측정도 되는 이런 하이브리드 장비를 사용했는데, 그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이제 부착을 할 수 있는 전극에 좀 숫자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전극 채널들이 이제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EE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그리고 자극 후에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하는 동시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0.3Hz 대역에 대해서 이제 수행이 되었고, 이제 배드 트라이얼, 그러니까 이제 배드 에폭에 대해서 이제 유관 검사를 통해서 노이즈가 유입된 트라이얼, 그러니까 에폭은 제거가 되었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이즈 제거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FFT 분석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밴드패스 필터를 뭐 따로 걸지 않고,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만 걸고, 그리고 뭐 노치 필터도 없이 그냥 이 80Hz 이상의 이 주파수 대역은 관심 영역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이제 이 80Hz 위쪽 대역부터는 그냥 분석 자체에서 그냥 제외를 하고 그냥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 FFT, 그러니까 주파수 분석을 이제 80Hz 언더 아래쪽 대역에 대해서 이제 수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좌방구, 우방구 사이에 이 코이런스 계산을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FP1, FP2 그리고 F7, F8 이렇게 두 채널 쌍에 대한 코이런스를 이제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코이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여러 뭐 세타 TACS 관련 연구, 아니면 뭐 감마 TACS 관련 연구에서 인지 과제를 수행을 할 때 뭐 좌방구 혹은 우반구, 좌우방구 사이에 이런 코이런스가 이제 변화를 이제 유도할 수 있었다 라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해당 분석이 이제 진행된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해서 이제 뒤에 결과를 보시면은 이 아래에 보시는 결과 중 이 왼쪽에 있는 결과가 이제 행동 결과 중 리액션 타임에 대한 결과고요. 이 행동 결과를 봤을 때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런 리액션 타임이 개선되는 모습은 보였으나, 이 TACS 조건 가짜랑 뭐 이제 실제 TACS 자극 사이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리포트되지 않았지만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행동 결과만 봤을 때 이 40Hz TACS가 이런 행동적인 변화까지는 이제 유도해내지 못했음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결과 중에 이제 위에 라인이 이제 쉔 조건에 대한 결과, 아래 라인이 TACS 조건에 대한 결과고요. 이 토포맵 중에서 이 왼쪽 라인이 자극 전, 그리고 오른쪽 라인이 자극 후의 토포맵을 나타냅니다. 이 토포맵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 감마, 그러니까 30에서 40Hz 대역에 대한 결과만이 이제 리포트가 되었는데요. 이
로우 감마 대역에서 쉼 조건에서는 뭐 별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채널은 없었으나 이 TACS 실제 TAC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 채널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파수 파워가 이제 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4개의 채널 FP1, FP2, F7, F8 이렇게만 부착이 되어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 피규어 캡션을 봤을 때는 이 FZ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부착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마 위에서 뭐 오탈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일단 크게 신경을 안 쓰고도 큰 결과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서, 이 쉔 조건과 달리 TLCS 조건에서는 이제 감마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증가가 확인이 되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이런스, 좌반구와 우반구의 이 코이런스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런 코헤런스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좀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쉔 그리고 TACS 조건 모두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런 코헤런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나 코헤런스의 감소를 확인을 했고, 이 두 채널 페어 모두 이제 TACS 조건이 이런 쉔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코헤런스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코헤런스 분석이 좀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디스커션이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나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논문에서 좀 인트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되게 다양한 논문들에 대해 이제 코리안스의 변화에 대해 리포트를 했을 때 그 결과들이 좀 일관되지 않았다 보니까, 뭐 어떤 연구에서는 뭐 프론탈 코헤런스가 증가를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파라이털의 좌우방구의 코헤런스가 감소를 하는 등 좀 되게 다양하게 좀 결과가 나와서, 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40Hz의 TLCS가 워킹 메모리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TLCS 연구와 유사하게 어떤 이 좌우방구 코헤런스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은 이 코헤런스에 대한 뭔가 신경생리학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별도로 디스커션에 언급된 게 없었다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 사용된 논문의 이제 아쉬운 점들을 언급하기 전에 앞서 보여준 두 번째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40Hz 그리고 이제 10분 동안의 TACS 자극이 이제 행동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제 신경 생리학적인 뭐 뇌파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성공을 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이 행동적인 변화가 이제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 이 태스크의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오히려 너무 어려워도 이런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이제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10분이라는 자극 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20분, 30분씩 이제 자극이 인가됐던 선행 연구들 대비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40Hz라는 게 본인들의 태스크와 어떤 좀 매칭이 되는 프리퀀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 변화가 이제 유도되지 않았음에 대해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넘어갔고요. 이런 뭐 뇌파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본인들의 이제 40Hz TLCS가 이런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기존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게 유도할 수 있음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앞서 두 논문 모두에 대해서 각각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 좀 간략히 쭉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 분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에서 뭐 significantly라는 뭐 단어의 유무라든가 아니 진짜 통계적으로 뭐 p-value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면 물론이고, 메서드 파스트에서도 이런 스태티스티컬 아날리시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걸로 봤을 때, 아예 이런 통계 분석 자체가 이제 안 굴러간 것 같은데, 이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건지 원인은 잘 알 수 없겠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논문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좀 되게 가지는 의미가 정말로 이제 의미가 있는지, 이게 조금 애매해지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EEG의 측정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쉬운 점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서 EEG가 좀 되게 부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베이스라인 그리고 어큐트 페이즈 첫 번째 페이즈 직후에만 측정이 되었는데, 하다못해 이게 뭐 5분 그리고 뭐 레스팅 스테이트만 5분 정도만 찍는 건데, 그렇다면은 약 이 히아투스 요 페이즈 직후만이라도 좀 이 EEG 신호를 측정을 했더라면 어떤 인지 기능의 이 향상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EEG의 변화까지 되게 롱기튜드 되게 긴 시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안 돼서 되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디스커션에 대한 디테일이 좀 떨어졌다는 건데요. 기존에 제가 TACS 관련 연구들을 읽었던 것들 대비 이 두 번째 논문이 되게 다수의 TACS 관련 논문들을 비교적 되게 자세하게 뭐 이 논문에서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좀 되게 상대적으로 디테일하게 언급이 된 거는 맞는데, 이게 인트로에서 이렇게 간략히는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다고 한들 이 결과 본인들의 결과와 좀 매칭되는 레퍼런스들을 좀 이제 추려서 본인들 논문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뭐 신경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이제 언급 같은 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있었다면은 좀 더 좋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리 프로세싱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이미지 분석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논문이 이 프리 프로세싱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밴드 패스를 건 것도 아니고 하이 패스랑 로우 패스를 이렇게 따로 건 것도 아닌데, 진짜 딱 하이 패스 필터만 딱 걸고 이 뭐 특정 주파수 이상의 대역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FST, PST 분석에서 제외를 하고 그냥 분석을 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처음 보는 형식의 전처리 방식인데, 이 방식에 대해서 뭐 레퍼런스가 잡혔다거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나중에 뭐 육안으로 검사해서 뭐 노이즈를 뺐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80Hz 언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치피트 또한 걸려있지 않았다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되게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주파수 분석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주파수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밴드를 쪼개서 분석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했고, 갑자기 결과에서 뭐 감마 대역에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 라고 이제 뭐 언급을 하면 물론이고, 그 감마 대역도 뭐 일반적으로 뭐 한 31에서 뭐 50 아니면 뭐 70, 80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와중에 로우 감마로 또 나눠 가지고 또 통계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파수 분석이나 이제 뇌파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방법 같은 거에 대한 이 정보 자체가 너무 적었던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충이 됐다면 좀 더 이 논문을 이해하고 결과에 좀 의미를 찾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